혹시 헬스 트레이너신가요? 초보 트레이너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수업 시간표는 꽉 채우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월급 80에서 연봉 1억이 된 헬스 트레이너 PT 서포터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서 뭘 어떻게 해야 매출 1000만 원씩 꾸준히 나오고 헬스 트레이너로서 본질적인 실력이 올라가고 내 월급이 500만 원이 어떻게 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 저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트레이너로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더 실력이 상승하기 위해 그리고 월급 500만 원을 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로서 회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건 일단 쪽팔린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도 양아치 트레이너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 나만큼은 그런 양아치 같은 헬스 트레이너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찾아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좋은 헬스 트레이너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스포츠 과학 지식들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일도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써서 내 전문성을 강화해도 월급 500만 원의 벽을 뚫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오히려 주변을 살펴보면 별로 뭐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는 것 같은 선생님이 수업을 보면 막 하는 것 같은 선생님이 월급 500만 원을 뚫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바로 과거에 제가 다 겪은 일들이었으니까요.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헬스 트레이너는 고객의 몸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이고 고객의 몸을 더 쉽고 빠르게 변화시킴으로써 결과를 더 잘 내는데 월급 500만 원을 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정말 당황스럽죠. 그리고 과거에 저 또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 보면은 나중 같은 거 한번 보는데 응시료만 80만 원입니다. 요새는 1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걸로 또 안 끝나죠. 권위 있는 자격증이긴 한데 CPT와 CES를 따로 보죠. 각각 80만 원,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는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도 내 지식의 발전에 투자하고 내 자신의 발전에 투자하고 회원님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별로 투자를 한 것 같지 않은 저 입만 터는 것 같은 선생님이 월급 500만 원을 넘어가다니 정말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헬스 트레이너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PT 회원님의 얘기를 잘 들어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일즈 공부를 하면서 니즈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일즈의 기본은 니즈 분석이며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죠. 상대에 대한 니즈 분석이 안 된 상태라면 내가 어떠한 카드를 꺼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PT 회원님에 대한 니즈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좀 더 성장한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라서 니즈 분석을 해본다면 회원님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PT 회원님들이 여러 가지 운동 목적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혼자서 꾸준히 열심히 잘 운동을 할 자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PT를 듣는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단순히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님의 니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니까요. 결국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반쪽짜리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는 반드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는 서비스직인 거죠. 그렇다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시키는 걸까요? 화이팅! 잘해봅시다. 식단 하셔야죠. 개인 운동 하셔야죠. 이렇게 응원하고 체크를 해주는 것으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많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니즈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니즈 분석을 한다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설득당할 때는요. 뭘 해야 된다. 의무감에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설득을 당할 때는요.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불러일으켜질 때입니다. 긍정적인 미래와 희망이 보일 때 그때 사람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비로소 진정한 설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열심히 하지 않는 회원님한테 돈 아깝지도 않냐, 의지박약이다, 남들은 다 하는 거다 이런 말 해봤자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남들 10개 하는 거 3개밖에 못 하더라도 정말 잘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남들은 3개는커녕 아예 헬스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여기까지 나온 것 자체도 대단한데 여기에 나와서 3개씩이나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설득이 잘 된다는 거죠. 결국 니즈 분석을 제대로 한, 그리고 니즈 충족까지 제대로 시키는 진짜 잘하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의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성이나 자격증, 세미나 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하고 있죠. 심지어는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재등록을 안 하는 PT 회원님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PT 회원님들은
한 번은 무조건 재등록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뭐 그분의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그분이 지금 운동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말을 정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정말로 동기부여가 된 PT 회원님들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한 번은 무조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힙 디자인 팩토리 검단 신도시점에 차로 왕복 1시간 30분이 걸리는 일산에서 회원님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재등록도 하십니다. 물론 거기엔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으로는 실제로 사람이 결제를 하게끔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실제 PT필드에서 보는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데 동기부여의 측면이 워낙 뛰어나서 PT 회원님을 설득시키고 재등록을 잘 이끌어내는 PT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월급이 500이 넘어가는 그런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전문성보다 동기부여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 영역은 PT 회원님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냐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그 PT 선생님의 진정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PT 선생님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PT 회원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전문성을 키우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여 능력이 뛰어난 PT 선생님이라면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결국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헬스 트레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동기부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